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보스턴 하버드대 정책연설 후 이어진 조지 푸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워싱턴 선언에는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무장을 명확히 관철시키지 않은 걸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반응들을 보면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한국 핵무장을 지지 찬성한 거죠? 민주당이 양심이 있다면 불만 섞인 논평을 내기 전에 공식적으로 한국 핵무장 지지 선언이나 먼저 하길 바랍니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애초 민주당 목적은 비난을 위한 비난 아니었던가요? 문재인처럼 무슨 중간자니 균형자니 개소리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눈치 안 보고 확실하게 색깔 드러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의회 합동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6.25 전쟁에서 미군 약 3만 7천 명이 전사했다고 윤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참전해 거의 전멸했던 장진호를 언급하자 중국이 발끈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의 항미 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어떤 나라, 어떤 군대든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강철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며 관련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주제 넘은 협박성 발언인데요. 이에 국민의힘 김계현 대표는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를 기적이라고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중국 정부가 거칠게 반박한 것을 놓고 29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김계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중국 외교부의 반박에 대해 얼토당토하는 역사 왜곡으로 정상회담 폄훼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은 우리의 영토에 대한 불법 침략에 대응하는 주권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유엔의 공식 결정으로 참전한 미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거둔 기적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대놓고 머리 깨지고 피 흘릴 것이라는 섬뜩한 논평까지 내며 노골적으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김계현 대표는 전쟁이 남긴 아픈 과거 역사를 이유로 한중 두 나라의 미래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까지 과거사를 왜곡하고 국격을 훼손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계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연일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온 민주당이 유독 중국의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이라며 신사대주의의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의 도발에 언제까지 침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는데요. 그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침공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인데 자기들 자랑스런 전쟁사를 건드렸다며 주중대사까지 불러들여 호통치고 자빠진 중국, 이게 바로 중국을 사대하며 납작 엎드린 문재인 좌익 정권 유산인 겁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명이 돈봉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현아는 박순자는? 이라고 반문한 데 대해 역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우기거나 버티거나 이런 식이 벌어지면 그건 진짜 망조가 드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비명 우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민심에 보다 기준을 높게 세워서 보다 세게 성역 없이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설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와 저희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섞어서 물타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렇다고 돈봉투가 정당성이 뭐 보장받냐? 아니면 면책이 되냐? 그건 아니잖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상민 의원처럼 정신이 똑바로 든 민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비아냥 쳐들어도 여전히 정신 못 챙기고 있는 민주당 의원도 있는데요. 지난 27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포함한 대통령 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니 문재인 좌익 정권 때는 김정숙이 날뛰는 거 보고만 있다가 정권 바뀌니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속내는 뭘까요? 이와 관련 과거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의 옷값 논란을 저격했던 신평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28일 김정숙 명예훼손 무혐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지난해 3월 나는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이 대부분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돈으로 엄청난 사채 행각을 벌인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개하는 글을 몇 개 썼다. 그러자 김정숙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김정숙이는 국고를 낭비해 사치 행각을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몰아 타지마할을 관광하러 갔다 온 사람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우리 사회의 불우한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바쁘게 활동해왔다고 김정숙을 비판하며 김건희 여사를 칭찬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김민석 의원에게 묻고 싶다.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행동 중에서 어느 쪽이 법으로 규제돼야 하나? 당연히 김정숙이라며 그런데 왜 김민석 의원은 김정숙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나? 아니 나아가서 김민석 의원 같은 분들은 김정숙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구월심 청와대를 바라보며 경건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그런 분이 왜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묶고 행동의 반경을 제한하려고 하나라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김정숙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신평 변호사는 김민석 의원이 이런 일을 하려고 정치에 입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발 초심을 돌이켜보라면서 젊은 날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던 김민석 의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